돈 되는 뉴스 있을까요? 짚어보겠습니다.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김현겸 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돈 되는 뉴스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은 D램 시장의 매출입니다. 글로벌 D램 시장 3분기 1년 만에 반등했다는 소식인데요. 매출이 일단 증가세, 하락세를 멈추고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공급은 늘어났고 수요도 좀 있는데 가격이 하락했다는 점이 좀 약점이었죠.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뭐 D램 부분에 이제 가격의 하락 같은 경우는 올 초만 해도 이제 올해 3분기나 4분기 정도에 이제 바닥을 형성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지난 이제 3분기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실적 컨퍼런스 콜 이후에 분위기는 이제 2020년 2분기 정도의 바닥을 좀 형성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바닥이라는 건 일단 가격의 바닥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가격의 바닥이 계속해서 좀 뒤로 밀려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밀려나고 있는 이유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높은 재고율, 이 높은 재고율 때문에 바닥론이 아직까지 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일단 D램 판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분기와 내년 1분기, 2분기까지 계속해서 분기 단위로 6에서 7% 정도 추가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SK하이닉스도 주가는 지금 완연한 상승세로 지금 반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주가가 이미 이 바닥을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 9월 달 바닥으로 지금 벌써 2달 이상 지금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미리 상승하는 이유,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내년 2분기 정도는 분명히 바닥에 나올 것이고, 재고 같은 경우도 D램이 이제 하나가 아니죠. 뭐 서버 D램도 있고요, 뭐 그래픽 D램, 그리고 모바일 D램, PC D램 이렇게 다양한 D램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향후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서버 D램 부분이죠. 이 서버 D램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재고가 이제 평소 수치대로 이제 내려왔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왔고, 또 향후에는 이 수요를 필요로 하는 이런 대형 글로벌 IT 기업들, 뭐 애플이나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이런 이 클라우딩에서 이제 돈을 버는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이제 다시 이제 수요 증가 때문에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관점에서 이 서버 D램 부분은 이미 정상화가 좀 되어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안에서도 향후 비전이 있는 부분은 이미 바닥을 좀 잡는 그런 상황, 그리고 아직도 부진한 부분은 모바일이나 뭐 PC D램 이 부분은 좀 내년 2분기에 이제 바닥이 좀 나올 거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좀 점유율 확대에 좀 더 포커싱이 좀 맞춰진 것 같고요. 지난 4분기에 41.3%까지 떨어졌던 점유율이 이 3분기에는 46.1%까지 점유율을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의 5%가량 점유율을 끌어당겼는데 이 점유율 상승의 원동력은 화웨이가 아닌가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은 거의 안 빠졌는데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올랐다는 것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점유율을 뺏어왔다라는 의미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화웨이 쪽에 납품하는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물량이 줄어들면서 반사 이익을 좀 얻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서버 D램 부분은 이미 공급사 재고 하락에 따른 가격 상승에 좀 주목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언급되지 않는 낸드 부분은 이미 가격 바닥론, 이제 추가적인 상승에 좀 더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는 부분들, 내년에 애플에 나오는 새로운 신제품이 이 램 용량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램 용량을 최소한도로 하면서 가격 정책을 유지했지만 이제 5G 시대로 가면 이 용량이 안 늘어나면 되지 않을 정도로 이제 한계치까지 왔기 때문에 내년도는 이런 낸드 플래시 역시 이런 모바일 향 증가, 이 용량 증가에 또 수혜를 또 받을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클라우드 사업이 바로 글로벌 경기의 불씨를 꺼트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되고 있네요. 서버 D램을 중심으로 해서 재고의 소진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따라서 D램 판가 같은 경우는 서버 D램을 중심으로 해서 점차 이제 하락세가 저지되고 있고, D램 판가가 내년 2분기쯤에 반등할 수 있을 가능성 전망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데요. 몇 등급일까요? 네, 당연히 투자 등급은 1등급이고요.
매수가는 53,000원 이하에서 목표가는 65,000원, 손절 라인은 48,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가 나란히 고점 경신 시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삼성전자 1등급 받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돈 되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이낙연 총리 동생 이계현 대표가 사만기업에서 사임을 했고요. 더불어서 어제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과 이낙연 총리가 만남을 가진 자리에서 국회 복귀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틈타서 또 두산의 박용만 회장이 차기 총리가 될 수 있다는 단독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오리콤을 중심으로 해서 두산그룹주의 강세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이낙연 총리 관련주로 동사의 주가가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연관됐던 이유가 바로 동생이 이 관련된 기업에 이제 재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작용을 했는데요. 사만기업 대표이사에서 이제 물러난다라는 이야기. 사만그룹이 그러면 왜 뭐가 관련이 있냐라고 했을 때는 사만기업이 바로 이 SM그룹의 이제 자회사고 역시 남선알미늄 역시 이 SM그룹의 계열사입니다. 그러니까 계열사 관련된 주식으로 주가 상승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동생이 이제 아무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사임을 했다는 이야기는 이낙연 관련주에서 이제 이탈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네. 그 부분 때문에 오늘 이제 하한가에 가는 모습, 반대로 이제 SDN이 이제 지인 관련주로 또 오늘 상한가를 갔고 또 최근에 강세를 나타냈던 종목은 뭐 남아산업이나 뭐 금호전기 뭐 등등등 여러 종목들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이낙연 총리 단순히 이제 민주당으로 복귀해서 총선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주가 상승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겠죠. 차기 대선 후보 중에 지금 선호도 1위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종목은 돌고 돌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철저히 이런 종목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남선 알미늄으로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실적으로는 이미 좀 너무 많이 비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61억으로 전년 대비해서도 오히려 20%가량 좀 감소한 실적을 보였는데요. 지금 시가총액은 4천억 원이 아직도 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과 비교했을 때 지금 굉장히 좀 비싸다라는 관점에서 추가적인 하락도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겠고요. 일단 이런 테마주는 역시 이렇게 굉장히 트레이딩 관점으로 계속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투자 등급은 당연히 5등급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철저히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만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점은 남선알미늄은 이번 이런 이슈로 이낙연 관련주에서 이제 이탈을 하겠다라는 관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은 차기 총리가 누가 될 것인가에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남선알미늄과 우선주 나란히 하한가, TK케미칼은 20% 넘는 급락입니다. 남선알미늄 5등급 받았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입니다. 훈훈한 소식이네요. K방산이 또 글로벌로 확대되고 있고요. 품질이 좋고 또 가성비가 좋은 제품으로 우리 많은 제품들이 해외에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어떻게 보시나요? 네, 한국항공우주는 어떻게 보면 이번 정권 들어서 울고 웃는 그런 종목 중에 대표주라고 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 회계 관련 이슈 때문에 문재인 정권 처음 들어설 때 굉장히 크게 또 대문짝만하게 이제 보도가 좀 나왔죠. 당연히 안 좋은 쪽으로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감사원 출신인 이런 새로운 대표이사가 새로운 정권에 들어서면서 대표이사가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회계적인 그런 부정적인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은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서 향후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재탄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3분기 실적은 매출액 5,677억 원, 전년 대비 29.3%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478억 원으로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일회성 이익 증가 때문에 3분기 실적이 깜짝 실적이 났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또 향후에 계속해서 기대감은 분명히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매출액이 이제 예상치를 좀 밑돌았던 것은 KFX 개발 관련된 매출이 좀 이연되면서 지금 발생됐는데요. 이런 이연은
2연 말 그대로 다음 분기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음 분기에는 그것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4분기에는 오히려 이 KFX 개발 관련된 매출액 약 2,700억 원이 매출액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동남아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지금 방위산업 관련된 그런 수출 또는 계약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활발히 좀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얼마 전에는 뭐 인도네시아에서도 지금 KFX 사업 관련된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 인도네시아가 수도 이전이나 뭐 여러 가지 돈 많이 들어가는 이슈들이 많이 있어서 이 KFX 사업에 자금이 좀 달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지분 조정을 할 것인지에 관련된 이슈가 지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지금 오늘 뉴스에 나왔던 이제 태국 관련된 이슈는 T50 관련된 수출 관련된 물량, 뭐 이 물량 관련돼서 향후에도 뭐 AS나 여러 가지로 인한 그런 또 이제 수입이 있겠지만 네. 또 이 T50이 또 성공적으로 안착을 한다면 또 향후에 또 KFX나 뭐 여러 가지로 또 확장될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요. 인도네시아나 태국을 중심으로 또 우리나라와 또 가장 가까운 동남아시아 나라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베트남이죠. 뭐 베트남 관련된 이슈가 또 나올 수도 있겠고 이런 또 지금 정부의 이 신남방 정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좋은 호재 소식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또 이 한 아세안 관련된 뭐 특별한 정상회담이 또 앞으로 또 지금 이벤트가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뭐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또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등급은 마찬가지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1등급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매수가는 37,500원, 목표가 5만 원, 손절 라인 34,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가는 지난해 10월에 27,000원대 저점에서 현재 37,000원대까지 반등을 하고 있고 올해 들어서 17%의 수익률이 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 T50 태국 수출 이슈 알아봤습니다. 1등급 확인됐네요. 분석 잘 들었습니다.